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철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놓고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성선설과 성악설이라고 부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자가 말한 성악설 역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맹자의 성선설을 이해하려면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앞에서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아마 아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맹자가 흥미롭게 본 것은 사람이 아이를 구한다는 행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구하려고 하는가? 그 순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기는가? 맹자는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완성된 도덕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싹에 비유했습니다. 싹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선한 마음의 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러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수양해야 합니다.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선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철학이 됩니다. 인간은 원래 착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맹자의 주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 자체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인간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바라본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만으로는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따라서 순자를 단순히 인간은 나쁘다고 주장한 철학자라고 이해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육과 훈련과 규범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순자에게 문명이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둘 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선의 싹이 있으므로 그것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만으로는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둘 다 인간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셈입니다. 한 사람은 길러라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교정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곧 정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은 결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회는 그 마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에는 그 욕망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할 규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은 단순한 인간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회가 인간에게 적합한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서양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입니다. 홉스는 인간을 바라볼 때 상당히 냉정한 출발점을 택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원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힘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홉스는 바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법과 공권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홉스가 인간은 악마다라고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어떤 조건에서 충돌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했습니다. 즉, 악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순자와 홉스 사이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생깁니다. 둘 다 인간에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욕망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든 예든 법이든 제도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 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이 문제를 뒤집습니다. 정말 인간이 문제인 걸까요? 어쩌면 인간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사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루소가 바라본 자연 상태의 인간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유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을 바라보는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이 원래 악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다고 부르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사회가 만들어낸 것은 없는가?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의 싹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길러야 한다. 순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저절로 질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홉스는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그 욕망이 충돌하지 않도록 강력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루소는 다시 묻습니다. 잠깐, 혹시 우리가 인간의 악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 일부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와 경쟁할 때가 다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냉정한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갑자기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안에는 선과 악 중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철학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잔인해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제도가 인간의 선한 면을 끌어내고 어떤 제도가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자극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인간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긴다. 그래도 사람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그런데 이 모든 말에는 사실 인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맹자처럼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믿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순자처럼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홉스처럼 사람을 믿는 것보다 규칙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루소처럼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의 오래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계약서를 믿어야 할까요? 친구의 선의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서로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할까요? 국가는 국민의 선의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면을 믿고 어떤 면을 경계하며 그 위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맹자는 인간 안에 있는 싹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인간을 바꾸는 교육과 규범을 보았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충돌을 막는 질서를 보았습니다. 루소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도 하나의 질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쩌면 성선설과 성악설의 진짜 의미는 인간의 본성을 판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피로누적 철학자였습니다.